자, 그 게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 건데, 시스템?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 퍼포먼스란 무엇이냐면 가동 가능한 메모리, 보통 이렇게 보거든. 메모리? 사용 가능 메모리?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거야, 아마. 사용. 그러면 사용 가능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100%로 존재를 하고 있을 때 보통 어떻게 보냐면, 요즘에는 이거를 몇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CPU, GPU,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리가 있습니다.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얘기를 해줄게. CPU는 연산 처리 장치예요. 연산 처리 장치. 중앙 처리 장치라고도 하는데, 얘가 하는 일은 뭐 하는 거냐면은 키보드에서 입력이 오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무슨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막 위로, 옆으로, 막 아래로 막 이런 거를 잔뜩 누를 거 아니야. 그런 거를 할 때 어떤 입력이 들어오는지를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해당 입력을 명령어로 바꿔준 다음에 그 명령어를 이게 뭐 하는 명령인지 알아들은 다음에 다른 장치들한테 야, 이거 처리해 라고 하면서 보내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빠르면 어떻게 했어? 당연히 컴퓨터 자체가 빨라지는 역할을 가져옵니다. 이 되게 중요한 거지. 이 CPU라고 하는데, 중앙 처리 장치, 이게 C가 센트럴이야. 그래가지고 중앙 처리 장치일 거야.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인가? 그럴 거야. 그리고 이게 GPU는 뭐 하는 거냐면은, GPU는 요새 원래는 없었던 개념이야. 언제까지 없었던 개념이냐면 1995년까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CPU랑 램만 있고 GPU는 없었어. 근데 GPU는 뭐냐면 그래픽 처리 장치야. 요즘에 있어서는 이게 없으면 게임을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중요한 장치가 됐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흔히 알고 있는 그 플스4나 아니면 무슨 뭐 액박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애들은 CPU가 가지는 중요도보다 GPU가 가지는 중요도가 더 커서, 이전에 플스3 정도가 됐을 때는 그때 개념에서는 이 GPU가 하는 역할이 CPU 역할까지 동시에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 내가 알기로. 액박 이전 버전, 360 버전인가? 그때 게. 그래가지고 그래픽 처리 장치와 CPU가 거의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GPU가 받게 되는 가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액박 360 같은 경우에는 레드링이라는 애가 막 뜰 정도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레드링이 뭘 뜻하는 거냐면 그래픽 처리 장치가 불타 사라졌습니다라는 걸 뜻해.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예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해도 좋아. 고치는 게 불가능한 거야. 그럼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드링 떴다 이러면 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였거든. 자, 그래픽 처리 장치가 요런 거고, 이제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파일이 있어요. 파일. 그 파일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3D 파일도 있을 거고, 그리고 2D 파일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 3D 파일을 딱 열어가지고 얘의 좌표는 어디고 이런 면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폴리곤 있잖아. 그거를 구성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얘네 점은 여기고 이 점에 들어가야 되는 비트맵은 뭐고, 그러니까 비트맵이란 2D 이미지야. 우리로 따지자면 텍스처지. 텍스처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텍스처를 어느 파일에 연결하고, 그 파일의 사실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때는 파일 이름이 무슨 뻐꾸기 obj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컴퓨터가 보는 파일의 형태는 이렇지가 않아요. 컴퓨터가 보는 파일의 형태는 어떠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용량이 있을 거야. 36KB라고 쳐봐. 그러면 얘는 36KB 뻐꾸기가 아니라 컴퓨터가 볼 때는
01000100010001000100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진법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컴퓨터 아까 전에 연산 처리 장치가 있다고 했잖아. 얘는 그래픽 처리 장치잖아. 그래픽 처리 장치에 이걸 불러. 이걸 불러서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모니터로 보내요. 그래서 앞으로 모니터는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부를 때는 얘는 출력 처리 장치예요. 출력 장치야. 그래서 모니터가 출력 장치고 그래픽 처리 장치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출력 장치에서 보여줄 애들을 계산하는 애야. 연산 처리 장치는 키보드나 각종 입력을 처리하는 장치라고 했잖아. 그래픽 처리 장치는 뻐꾸기 OBJ를 열기 위한 장치인 거야. 그러면 그래픽 처리 장치 없으면 얘 못 여냐? 열 수 있어요. 연산 처리 장치도 그래픽 처리 장치와 똑같이 기능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말했잖아. 여기서 입력을 다룬다고. 근데 이것도 여기다가 하나 더 껴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해야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냐면 여기가 테이블이 이거 긴 그 공장이 있고 여기 1번 입력구가 있고 여기 2번 입력구가 있고 3번 입력구가 있고 4번 입력구가 있다고 쳐봐. 그럼 입력구에서 각각의 계산들이 계속 나올 때 이 계산들이 막 여기 쌓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쌓이는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요새는 CPU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CPU가 이따시만한 네모나게 돼 있으면 이렇게 네모날로 해가지고 여기를 따로 쓸 수 있게 돼 있고 또는 이렇게 16분할로 만들어서 여기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 수 있어. 이게 16개 막 이런 식으로 된다.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코어 개념이야. 그래서 코어가 몇 개냐 뭐 이런 거 막 물어보고 뭐 그런 거 있거든. 쿼드 코어냐 무슨 뭐 쿼드 코어냐 아니면 뭐 옥타곤 코어냐 뭐 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몇 번 쪼갰냐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데 막 들어가는 그 계산들 중에 이것도 여기에 같이 껴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여기에다 같이 껴놓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모니터에 보여주기 위한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계산을 미루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현상은 뭐냐면 느려집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가 따로 붙어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을 돌릴 때 최소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 최소 프레임은 기준을 뭘로 잡냐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FPS라고 하는데 프레임 퍼 세컨드라는 말이에요. 프레임 퍼 세컨드 이게 초당 프레임 해가지고 보통 1초를 기준으로 잡고 1초 때 30프레임이냐 1초 때 45프레임이냐 1초 때 60프레임이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맞추거든. 30프레임이 최소 프레임이고 이것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조작을 할 때 매우 불편해져요. 왜 불편해지게 되냐면 클릭과 반응 시간이 따로 보이기 때문이야. 내가 분명히 저놈이 궁극기를 쓰는 거를 보고 F키를 눌러가지고 뭐 전멸을 해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뒤통수를 때려야 되거든. 근데 나는 분명히 키를 눌렀는데 캐릭터는 이게 적이고 나한테 막 저걸 쐈어. 이렇게 쫙 하면서 막 뿌리는 걸 뭐 쐈어. 나는 이쪽으로 피해가지고 얘를 옆에서 측면에서 때려야 돼. 근데 나 분명히 측면에 눌렀거든. 안 움직여. 얘는 막 오고 있고 다 쳐맞았어. 그 다음에 다 쳐맞은 다음에 이동을 해가지고 옆에서 이제 얘를 때려야 되는데 빨피가 돼가지고 얘가 그냥 일반 공격을 한 대 툭 치고 나는 뒤진 거지. 겁나 열받잖아. 이러면 짜증나잖아 막. 아니 분명히 눌렀는데 왜 안 움직이냐고 라고 할 때는 30프레임 이하일 때가 그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30프레임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성스러운 영역이야.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진짜로.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막 그래픽 디자이너들한테 분노가 치밀고 기획자한테 맨날 욕만 나오고 불만 만땅인 프로그래머가 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절대 영역이라고 봐야 돼.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난리 나요. 물론 기획자도 같이 난리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래픽 처리 장치야. 얘가 CPU가 해야 될 일을 대신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픽 처리 장치를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그래픽 카드라고 부르고 통합 카드인데 사실 그래픽 카드 가지고 컴퓨터 돌릴 수 있어요. 전원만 공급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얘 혼자. 그리고 실제로 성능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픽 카드가 그런 거를 다 담당하게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 액박에서 레드링 떴었다고 그랬지? 그게 혼자 그 일을 혼자 다 해서 그래. 뒤질라고 하는 거지. 원래는 같이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둘이 동시에 가야 돼. 그래야 부담이 없어. 자, 그래가지고 그래픽 카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꽂는데 이거 막 성능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종류가 있고 뭐 이런 걸 다 빼도록 할게. 시간이 이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다 얘기하면 오늘 내로 끝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출력 장치 이렇게 있고 대충 한번 다 돌아봤고 얘가 하는 역할도 봤어 이제.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남은 애가 뭐가 있냐면 램이라는 애가 있어. 도대체 얘는 뭐 하는 거냐? 얘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임시 저장 장치야. 그래서 임시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 하냐면 옛날에 왜 그런 말이 있었어. 컴퓨터 잘 안 되고 뭔가 막 엉키고 프로그램 잘 안 돌아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되게 자주 하게 될 말일 건데 야, 컴퓨터를 껐다 켜 라고 얘기하거든. 그거 갑자기 또 돼. 이거 왜 되냐? 임시 저장 장치에 들어가 있던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사라지기 때문이야. 그 프로그램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아. 껐다 켜 이러거든.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갑자기 쏙 빠집니다. 그러면서 뭐 계산이 안 되고 있던 내용이 빠지기 때문에 결국 다시 제대로 돌아가게 돼요. 임시 저장 장치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 CPU는 계속해서 뭔가를 막 믹서기처럼 계속 명령을 갈아가지고 기계어로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그 부속물들한테 모니터한테도 뭐 그거를 보내고 막 어디에도 보내고 CPU한테 야 이거 처리 좀 해봐 막 이러면서 보내는 애야. 이 램은 뭐 하는 애냐면 그 기록들을 명령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열심히 막 창고에다 쌓는 애야. 그래가지고 임시 저장 장치는 용량이 16기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대용량이거든. 16GB 이런 식으로 대용량인데 이렇게 대용량인 이유는 CPU와 G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안에다가 창고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량을 쌓아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막 뭐가 막 들어간다고 그랬었잖아. 연산 처리 장치. 그래픽 처리들이 이거랑 똑같이 생겼거든. 근데 이 안에다가 여기에 쌓아놨던 물량을 막 여기에 보내가지고 야 이거 좀 처리해봐 이러면서 이쪽으로 막 쏴줘야 되기 때문에 겁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CPU랑 GPU가 요만한 처리 장치라면은 임시 저장 장치는 정말 여기 화면 전체에 맞는 정도로 이따시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되게 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게 막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정도의 스피드로 이쪽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CPU와 GPU는 엄청난 발열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왜 그렇게 되는 건지도 이해가 됐지. 그럼 이 정도까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되냐면 이제 그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에 대한 입문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얘네가 뭘 하는 애들이고 무슨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 이가 용량이 적을 경우에는 컴퓨터에 무슨 영향을 초래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게임 시스템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용 가능 메모리 라는 얘기를 이제 슬슬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이 메모리에 대한 얘기야. 여기에 16기가 많지 쌓아둘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거 램이 16이라고 하면 16기가인 거거든. 램이 8이다. 8기가인 거예요. 사실 이게 기가급이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불과 한 6, 7년 된 얘기거든. 6, 7년 전에는 4기가 뭐 이랬어. 근데 이것도 사기가가 지금의 사기가가 아니라 지금보다 쪼개는 게 덜 쪼개져 있는 상태의 사기가인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은 램이 단계가 세대가 달라요. 이전의 애들이랑. 그래가지고 시스템 공정에서 볼 때 무슨 뭐 DDR 뭐 이래가지고 뭐 따로 있거든. 무슨 더블 드라이버 무슨 뭐 이게 R이 뭔지 까먹었는데 무슨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게 지금 그게 4인가 5인가 막 그래. 그 버전이 달라요. 예전이랑. 그래가지고 예전 사기가를 생각하고 그거를
아, 그 정도로 용량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랑은 스피드 자체가 달라. 아예 개념이. 뭐 어쨌든 그런 거고. 이 사용 가능 메모리는 뭐냐면 이 16기가, 8기가 막 이런 데다가 저거를 쌓는 거야, 이제. 뭘 쌓는 거냐면은 이만한 방이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다가 우리 게임은 20%를 저기에 할당할 거다. 3D에 처리할 거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모니터 출력부.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픽이라고 부르고 또는 아트라고 불러요. 아트 부분에 할애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쭉 금을 또 근 다음에 10%를 사운드에 할애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쭉 긋고 5%를 클라이언트에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픽 쪽에서 하는 일이고 이 사운드는 뭔지 알죠? 성우가 캐릭터가 막 얘기할 때 성우가 막 내뱉는 거 있잖아. 나의 창을 받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으악! 하면서 뒤지고 막 이런 거. 이런 거요. 콱콱쾅 뭐 이런 거. 이 사운드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클릭해가지고 창고 딱 열었을 때 창고 열리면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이쪽에다 옮겨가지고 너는 지금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횟수가 몇 번 남았다 뭐 이런 거 보여줄 때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극기 써가지고 받아라 뭐 이런 거 할 때 궁극기가 쿨타임 돌고 뭐 이런 거 체크하고 뭐 이런 게 클라이언트에서 하는 일. 나머지가 이렇게 남는데 35% 쓰고 나머지 이렇게 텅텅 비는데 이거 안 써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 10%, 5%뭐 이렇게 쓴다고 할 때 얘네를 비율별로 늘려가지고 얘네가 최대 75%까지 찰 때만 쓰는 거예요. 메모리 사용률이라고 그래가지고 메모리 100%인데 왜 100% 안 써요? 라고 그러잖아. 메모리가 100% 차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메모리가 100% 차면은 시스템이 멈춰요. 그러니까 보통 100%가 차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아니야, 100% 차면 컴퓨터가 멈춘다고. 또는 멈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CTD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래시 투 데스크탑이야. 그러니까 바탕화면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박살나서 바탕화면으로 돌아감을 뜻해요. 그래서 이 CTD 현상이 나타나게 하지 않고 30프레임 이상을 유지하며 나머지 모든 그 분야의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게 클라이언트의 숙명인 거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막 기획자가 와가지고 야 이번에 로딩하면 겁나 멋있게 바꿔야 돼 이러면서 저번에 가가지고 막 설명했는데 대판 깨졌어 바꿔줘 막 이러면서 효과 팍팍 넣어줘 막 이러면은 클라이언트가 인상 팍팍 찡그리면서 지금도 이미 최고치가 65%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안 됩니다. 아직 그래픽 완료된 상태도 아니고 텍스처도 고해상도 텍스처 넣기도 전인데 지금 이 날리면 고해상도 넣으면 85%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게임 한 10분 돌리면 100% 넘어가면서 CTD 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쫙 따졌을 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중에 이거를 또 세분화해서 나누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픽 쪽에서는 이제 뭘로 나뉘냐면 게임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UI예요. 그리고 3D 부분이 있는데 3D 부분은 뭘로 나뉘냐면 크게 캐릭, 배경, 효과, 애니로 나뉘어. 네 갈래로 나뉘어 이게.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두면서 가장 높게 용량을 배정해야 되는 애는 배경이에요. 배경의 용량을 많이 줘야 게임이 풍성해 보이고 세계관이 살아나 보여. 보통 캐릭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 근데 캐릭터보다는 배경이 훨씬 더 메모리나 뭐 이런 거 많이 써요. 압도적으로 많이 써. 특히 오픈월드에서 그런데 실내 배경으로 하는 게임이라면은 배경은 그렇게
캐릭터보다 높지 않아요. 점유율이. 그리고 이제 효과인데, 효과는 배경이나 캐릭터가 2 정도 배우려면 배경이 3 정도고 효과는 1 정도겠네. 애니도 1 정도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말했던 아까 전에 얘기들 중에 뭐가 있냐면 캐릭이랑 애니랑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따로 잡은 거는 저거에 의해서 따로 잡은 거예요. 얘네가 3D가 이렇게 다 뭐든지 완벽하게 다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작 파트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야. 제작 파트.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그 파트. 보통 게임 작가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어디로 할 겁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나뉘어요. 분야가. 그리고 애니에서 제작하는 거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리깅 작업이라고 해서 캐릭터 셋업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맥스에서는 이거를 스킨 작업이라고 해요. 맥스에서의 명령 자체가 스킨이라서. 그래서 요거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 아니야. 세계적으로 둔 거. 그래가지고 이 작업이 있고 그리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 본을 써서 이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게 애니메이션 클립이에요. 이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간단한 그거를 하나 보여줘서 설명을 해줄게. 샘플을. 그게 2가지 샘플이 있을 건데 내가 준비를 해놓은 게 있었던 것 같아. 잠깐만. 그게 아마 어디있냐? 저장을 안 했어 내가. 잠깐만. 그래도 불러드리기가 가능할 겁니다. 어딨냐? 이거였던 것 같은데? 됐다. 이게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우리가 캐릭터 불러오면 이렇게 불러와줘가지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잖아? 애니메이션이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게 보면 얘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보면 모델 애니메이션이라고 있고 커런트 애니메이션이라고 있고 여러 개가 있어. 그지? 테이크 원, 베이스 포즈, 커스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말하는 게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그거야. 애니메이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클립인 겁니다. 이게 클립 하나인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중에 클립인 건데 커스텀 1은 테이크 원. 테이크 원은 대기인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테이크 1 말고 테이크 2, 테이크 3, 테이크 4 뭐 이래가지고 테이크 뭐 20몇 뭐 이래가지고 쭉 나갈 거거든. 이게 클립이고 얘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본에서 제작된 그 뼈다구 있거든. 이렇게 뼈다구가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뼈다구를 키프레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맥스를 다루면 여기 맥스 있죠. 여기 맥스 이 밑에 여기 이렇게 쭉 있는 게 이게 키프레임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셋 키 한 다음에 키 만들고 10 한 다음에 이제 뭐 얘가 무슨 뭐 마법의 칼이다 뭐 이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냥 막 90 해가지고 셋 키 해가지고 해주면 빙글빙글 막 이렇게 돌게. 그지? 빙글빙글빙글 하면서 막 돌면서 적한테 날아가고 뭐 이런 거 하겠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키를 넣어가지고 그 키에 의한 애니메이션 하나의 그 세트를 만들 수 있겠지? 그거를 애니 클립이라고 해요. 근데 그 클립이 보통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걷기, 뛰기, 때리기, 맞기, 죽기 이렇게. 기본이야 이게 세트가. 하나 더 있다. 대기, 걷기, 뛰기, 때리기, 맞기, 죽기 이렇게. 그래가지고 6개가 세트가 하나고 이게 있으면 캐릭터가 액션이 가능한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큼을 6개를 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본을 어깨뽕이 우리는 진짜 생명이어가지고 캐릭터의 생명이어서 어깨뽕에도 본을 넣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본을 어깨뽕을 넣으려면 좌우 2개를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 본의 개수는 30개야. 근데 30개 플러스 2개가 되는데 30개 플러스 2개에 곱하기 6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본이 늘어나는 게 위험한 거야. 이게 이제 중요치 않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만들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막 만들 경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얘 n이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근데 더 이상 1이 아니게 된 거야. 1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근데 1 플러스 알파가 되면 무슨 영향을 끼쳐? 그래픽 아트에서 차지해야 되는 부분이 20%여야 되는데 22%가 되고 뭐 이래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불안불안한 거지. 야, 30프레임 안 나올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어? 이제 어떤 역할을 마치는지 알겠지. 이게 나비 효과 같은 거여가지고, 어느 작은 부분에다가 하나만 넣어도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획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이거를 막 아이디어가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야 우리 막 모두 넣고 막 탱크에다가 기관총 막 달아가지고 기관총에서 총알에서 막 탄피 떨어지게 해야 돼. 근데 탄피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탱크 위에서 탱크에 맞고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에도 본 넣어야 된다고. 그럼 막 진짜 막 난리가 나요. 야, 그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절대 안 되거든. 이러면서 막 진짜 이게 무슨 뭐 장난하는 거냐고. 이거 뭐 탱크 하나만 냅두고 배경 다 뺄 거냐? 뭐 이러면은 아이씨 우리 게임에서 탱크 얼마나 중요하냐고. 탱크 다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프로펠러 이거 뭐지? 카타필러 이것도 하나하나 따로 해가지고 이거 피격 맞으면은 그 캐터필러 떨어지는 것도 하나하나 낱개 다 따로 해가지고 낱개마다 애니메이션 다 넣어야 된다고. 그럼 이제 다들 정적이 흐르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이거를 만약에 기획자가 얘기하면 파워가 없잖아. 기획자가 사장한테 쪼로로 달려가. 그래서 사장한테 사장님 팀장이 그래픽 출신이어가지고 그런지 제 말 되게 안 듣고요. 맨날 야근도 안 해요. 이러면서 저는 맨날 야근하는데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아이디어 막 해가지고 그래픽 팀장한테 얘기했는데 그래픽 팀장이 꺼지라고 그러고 막 욕하고 되게 나빠요. 막 이러고 혼내줘요. 막 이러고. 사장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러지 그냥 아씨 얘가 또 와가지고 찡찡대면서 뭐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바빠가지고 사장도 막 일할 때 있거든. 근데 사장도 막 일하는데 갑자기 그래픽 팀장 와가지고 저 퇴근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야. 기분이 나빠졌어. 그 기획 얘기를 또 들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획한테 야 정말 기획 일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픽 일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사장이 이제 그거를 듣다가 그래픽 팀장 불러가지고 야 너 기획이 게임의 중심인데 왜 얘 말을 안 듣고 해달라는 거 안 해줘. 야 빨리 하란 말이야. 일 안 할 거야? 야근도 안 하냐? 막 이러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게 갑자기 22%가 아니라 갑자기 이거 혼자 60%가 됩니다. 게임이 멈춰요. 안 돌아가. 그럼 이제 나중에 사장이 와가지고 그러지. 야씨 발적화 누가 했어? 이러지. 그래픽에서 막 머리를 막 쪼개가지고 막 어떻게든 최적화하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원래 시한대로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기획이? 또 사장이랑 쫄로 달려가가지고 얘네 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 바꿔줘요. 이게 그래서 나비 효과야 이게. 이거를 전체를 다 모르잖아? 그러면 프로그램은 뒤쪽에서 계속 한숨만 푹푹 쉬는 거죠. 막 이러면서 막 머리에 막 김 나고 막 계란 올려놓으면 막 계란 막 불타고 막 머리에서 열받아가지고 그런 거야.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냐면 회사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 안 돌아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야 진짜로. 근데 이게 보이잖아? 그러면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비교가 조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고대 문명 사회에서 노예제가 왜 가능했는지 알아? 교육이 없어서 그래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신한테 재물을 바쳐야 된다고 맨날 심장만 뽑고 있었지. 기억나죠? 하늘에다 제사 지낸다고 기우제 지낼 때 막 염소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심장 뽑아가지고 막 먹고 막. 근데 그게 요즘에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 왜 그래? 교육이 돼서 그러죠. 이게 교육이 되잖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내용이. 그러면 그 회사가
모든 회사에서 일하기 되게 힘들어져요. 내용 전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뭘 파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잴 수 있습니다. 아, 2달 뒤에 망해. 이런 걸 잴 수 있어요. 더 이상 기우제를 지내지 않아도 회사가 언제 망하는지 알 수 있어. 대신에 이제 문제는 그런 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거 내용을 시작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중요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그래서 최적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왜 내가 그 막 머리카락 만들고 눈에 막 그 뭐지 폴리곤 막 들어가고 그리고 텍스처 크기에 대한 거 내용을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크고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제 조금 이해가 돼? 어차피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봤자 결국에는 내가 저렇게 돼. 어차피 열심히 만들잖아요? 그럼 열심히 만드는 만큼 게임이 안 돌아가. 이거 되게 타격이지.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막 괜히 막 그 뭐지 캐릭터 어차피 회사 가면은 2만 개 이하짜리만 무조건 주구장창 만들 건데 막 16만 개짜리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포트폴리오 막 피가 번쩍하게 하고 막 번쩍번쩍 빛나고 막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그 백마탄 왕자님처럼 만들어도 이제 회사 가면은 다 벗기고 반팔에 추리닝 입혀야 된다고. 원래 그래 원래. 근데 그게 다 여기에 기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돌리는 이 전체가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 시스템에서. 이게 아니라 무슨 뭐 양자 컴퓨터를 들여오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이 분야가 그래서 중요한 거래.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가 중요한 거고 그거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게임 개발자인 게 아니라 그냥 아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게임 개발자가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순수 예술 하는 거지. 순수 예술을 혼자서 온갖 퍼포먼스 보이면서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려도 괜찮아요. 예술이잖아. 아트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야? 게임 개발 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얘네랑 달라.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회사 가서 뭐 하겠어요? 아까 전에 기획이 사장한테 달려갔잖아. 이제 그래픽에서 사장한테 달려가. 그래픽에서 사장한테 달려가서 사장한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이러면서 눈뽕을 최대한 채워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픽 기획 그리고 저기 어디야? 클라. 이거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라고 불러요. 보통. 얘네 사장한테 달려가지고 사장님 이러면서 우리 얘기 좀 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얘는 집 밖으로 나가는 거고. 이 팀장이 팀장. 보통 총팀장이 있기도 하고 사장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팀장 위에 사장이 있기도 하는데 팀장 위에 사장이 있을 경우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기도 해요. 뭘 해서 이렇게 가? 사장의 취미를 공략해서 이렇게 가요. 이게 사내 정치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사내 정치에서 이제 밀려나잖아? 그러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막 이러면은 그럼 그때 가서 봐야지 뭐. 말빨이 좋은 사람이 뭐 이기겠지 뭐. 근데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게 좋은 거 같아? 근데 이게 여기서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다 이래.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게 다 바뀝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은 뭐인 거냐면 딱 하나가 남아요. 내 생각에는. 게임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 이 재미는 어떻게 충족이 될 수 있냐면 카드를 모으는 것도 재미가 될 수가 있어. 그것도 재미란 말이야. 그리고 뭐
게임 내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그 막 스토리 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보는 것도 그것도 재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똑같은 미션을 계속 반복하더라도 친구들이랑 같이 미션을 반복하면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방식이냐면 뭐 AOS나 뭐 이런 거가 그런 거가 될 수 있겠지. 또는 액션이 재밌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무슨 뭐 퍼즐이 재밌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재미가 존재해야 되는데 재미가 충족이 되냐 안 되느냐는 게임의 완성도를 떠나가지고 이게 없으면 게임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봐. 그 재미가 없고 그냥 게임만 존재하면 어떤 애들이 되냐면 내가 항상 그 예시로 드는 게임이 하나 존재하는데 이 게임이 돼요. 이거 올린 지 거의 한 3, 4개월 만에 내렸거든? 이거는 아트 작품이지. 그냥 그래픽의 성공이에요, 그냥. 진짜 그래픽 정말 대단하거든? 쩔어, 진짜. 막 캐릭터 눈썹 하나하나 막 장난 아니야. 문제는 뭔지 알아?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고, 총 접촉자가 최고가 25,000명, 2,500을 못 넘었던가? 그러니까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이 게임이. 대다수가. 근데 총 접촉자가 2,500명을 넘겠어? 게임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게임 그래픽 봐봐. 역대 최고급이거든. 이거 이상이 없어. 지금 보면.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얘가 이긴 거야. 그게 다라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게임의 완성의 목표를 두는 사람이 많냐? 아닐 수도 있어. 월급이 목표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의 목표는 뭔지 알아? 게임이 빨리 출시돼서 빨리 만들어지면 안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을 직접 벌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나는 이 게임을 20년 만들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평생 직장이지. 잘 밥그릇인 거야. 근데 누군가 이걸 방해하려고 해. 야, 우리 출시해야 돼! 이러면, 꺼져, 이 자식아! 이러면서 사장 데리고 와가지고, 저놈이 빨갱이야! 이러면서, 저놈을 죽여야 돼! 이러면. 예, 그런 게 있어. 가서 보면. 자, 이건 여기까지 하자.